김진열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 제목에 걸맞게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서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를 하고 수사기관, 즉 공소청과 경찰의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이제는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이 돼서 공소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이걸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로 역량을 강화해 갈 건지 그 논의를 들으러 저는 사실 왔는데 아직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양홍석 토론자님과는 저도 오래전부터 토론도 많이 했고 대가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홍석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양홍석 변호사님과 이창원 교수님께 좀 우리 대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질문은 지금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검찰에 남아야 한다. 검찰의 어떤 개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개혁해 가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걸 거꾸로 가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창원 교수님께는 조금 아쉽지만 검찰 어게인, 직권 수사를 강화하고 당사자 주의를 약화시키는 과거로 가자라는 그런 멘트가 있으셔서 다시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 다시 검찰로 가자. 그건 검찰이 만들어지는 재헌헌법 당시에 검찰 제도를 설계할 때 논의하는 그 논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완전히 수사기소를 분리한 뒤 오히려 중수청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보안 수사 요구를 강화하고 통제를 어떻게 강화해서 또 어떤 역량을 강화할 건지 그 방안을 좀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좀 첨언해 보면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지금 보안수사권을 검찰이 공소청에 남겨야 한다라고 논거를 제시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실에서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오던 그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전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런 여지를 줬을 때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 않아서는 오히려 검찰의 그 수사 인력을 경찰에 보강을 함으로써 그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양 변호사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관이 하느냐가 중요치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연 문제는 제가 실무에서 보면 당해 사건을 놓고 보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함으로써 조금 지체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총량을 놓고 봤을 때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1차 수사를 했던 경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수사 요구를 하면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소청 검사들은 본연의 업무, 다른 기록, 다음 사건, 그걸 빠르게 처리를 할 것을 저희는 원합니다. 저희가 검사님께 전화를 해보면 직접 보안수사를 하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음 사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에 다 쌓여 있고 저희가 아직 기록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본연의 전문성을 가진 기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서 사건들을 빨리 털어나가는, 그걸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 수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실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 오직 한 사건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뛰어들고 판사님도 뛰어들어서 판사님이 떨어져 있지 않고 직접 수사에 뛰어드는 것이 원님 재판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수사 총량을 놓고 어떻게 분업화를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강화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진전되지 않고 아직도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 아니면 검찰 어게인 해야 된다, 이런 논의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가들께서 지금 식상하게
어떤 뭐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서로 옛날 논거, 이미 캐캐묵은 논거를 들이대면서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역량 강화를 해서 국민들께 좀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수기 분리가 완전히 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두고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건지 좀 대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결론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아니 이게 저는 토론자고요. 유경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부분이 저희가 마침 논의하던 거라서 그냥 제가 토론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수사기관 역량 강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토론을 한 것이 보안 수사와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가 폐지되는 것, 저는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 요구로 다 대체가 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관련 사건 수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적절한 대책 없이 그냥 폐지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력이 아마 상당 부분 보안 수사, 폭증한 보안 수사 요구를 처리하느라고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의 수사력을 비효율적인 수사 시스템, 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소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나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력은 1차 수사에 충실한 1차 수사에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인력 증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찰의 어쨌든 인력 증원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 됐나요? 수사 인력, 수사 기능 인력 증원이 한 8% 정도 된 걸로 아는데, 물론 그 사이에 경찰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이 꽤나 늘어가지고 뭐 이게 늘어난 것만큼 더 많이 사건이 늘다 보니까 어려웠다라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얼마나 그럼 증원을 시켜줘야지 그럼 처리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인력 증원의 한계는 사실은 오늘 뭐 국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무한히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2배, 수사기능 전체 인원의 2배를 준다, 3배를 준다 라고 하면은 수사 지연이 예전의 기준에, 예전 수사 속도에 비해서 뭐 더 빨라질 거냐, 더 충실해질 거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수사 시스템을 당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사력 제고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경찰개혁위원회 할 때도 경찰 수사연수원의 수사 기능의 10% 정도를 상시 연술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 정도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술시키고 그 인원들이 계속 뭐 3년이든 5년 기간 내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구와 자기 개발을 갖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수사에 다시 이제 투여되는 방식의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수사 기능에 대한 선호도 떨어질 것이고, 수사 기능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맨날 허덕거리면서 하는 사건만, 지금 떨어지는 사건만 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는 법무연수원하고 수사연수원을 통합해서 결국에는 수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공판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해경이나 1차 수사기관들이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면서 효과적인 수사,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청이든 대검이든 고민을 안 했죠. 그런 제안을 저는 경찰청에도 했었고 대검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선에 지금 계시는 경찰이나 검사들도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뭐 5년, 10년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봐도. 그런데
당장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밀려드는 사건, 계속 터지는 사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거냐. 수사기소 분리 좋죠. 수사기소 분리만 해놓고 사건 처리 안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좋은 건가요? 수사기소 분리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 수사가 지연돼도 오케이. 수사 품질이 안 좋아져도 오케이.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수사에 찌들려 가지고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사건만 늘어나고 일만 많아져도 오케이. 다 오케이인가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채영 교수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 아까 제가 토론할 때부터 제 얘기는 아마 식상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토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발제 형태로 안 돼 있고, 토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해외 입법례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성과를 다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지금 사실 이 길을 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설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정말로 이제 다른 입법내에 없는 이제 새로운 길을 전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게 어쩌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지금 우리 입법 논의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우리는 당사자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불기소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고소고발인이나 이의신청이나 사법심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공판에서 있는 기판력이나 공장 변경 제도는 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서 그냥 경찰에서 결정된 서류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기소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 기판력 부여하고 불기소에 대해서는 통제가 약화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우리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지연이나 적체나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그 검찰을 지금 장주영 변호사님 검찰에 대해서 부신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맞습니다. 저는 어떤 수사기관이든 권력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검찰만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만약에 직접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사 성과가 어떻게 실적에 반영이 되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그 동기 인센티브 구조를 감안하지 않으면, 그건 검찰의 문제든 경찰의 문제든 중수청의 문제든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당사자주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제 생각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이 사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건 유경원 교수 발제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고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이 소추 결정까지 행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중대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처럼 다 조사 증언 나와서 본인이 했던 사건 수사 착수 경위나 이런 것들에 설명을 하고 해서 나중에 공판 단계에 가서 내가 했던 수사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책임이,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으로 책임이 경찰에게 온전히 부여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지금 검찰 권력만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권한을 당사자주의적으로 교체하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엄청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당사주의적으로 고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인 보안 장치 이런 것들도 연구할 그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사의 질적인 역량 강화 부분인데, 저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이제 법적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이 들어왔을 때, 증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구성 요건으로 나중에 완성될지는 결국 가설을 설정하는 문제인데, 그 가설의 설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선례나 법적인 법리에 기초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법적인 선례나 법적인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사실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전문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경찰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 전문성을 다 갖추기 위해서 그만한 자격자를 고용하는데 우리가 비용과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드린 것은 좀 이원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직접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그럼 좋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보고 창의적인 방향을 설계해서 분리를 하되 통상적인 시스템에서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 다 갖추기는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가 입법내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조심해서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보안 수사 요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경험을 상당히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열심히 연구해서 글을 쓰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지금 내고 있고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다 지금 기자님들 계시니까 다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검사가 잘못하는 것도 다 적어놨고요. 경찰이 잘못하는 것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중복해서 준다. 불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사는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송치하고 나면 관심이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다 그 보고서에 객관적으로 녹여내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3단계 아까 제가 토론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단계의 여러 가지 그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 일종 보완을 요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 지금 한국의 문화나 이 조직의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 생각하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지금 이 시스템도 과연 도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기소 통제는 그냥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뭐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송치 사건, 그러니까 기소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만이라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사실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시 식상한 얘기로 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중하자. 이게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가 초래할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장치들, 공판 장치, 기판력 뭐 이런 장치들하고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싶으면 검찰의 직접수사가 문제됐으니 직접수사 부분은 분리해서 세계에 없는 제도라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회자님, 제가 지금 예. 시간이 상당히 누가 다른 토론자분이 저를 지명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한마디 할 개임 주시죠. 장 변호사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했는데요.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이 공청회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이 뭐 우려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원칙이 정해지면 그 우려하신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규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고 뭐 이론적으로 뭐 기판력이니 뭐니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원칙을 정하는 거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실무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지 말자?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이라는 거는 어차피 입법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3법을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잖아요. 그건 입법부가 입법부의 책임을 하는 거예요.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입법부 누구 보고 책임져라 마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어차피 입법부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책임도 안 지는 검찰이나 법원이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이 뭐 입법부를 상대로 책임을 운운하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인 어려움 아까 뭐 조준열 회장님도 제안하셨지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그걸 내실 있게 이행할 거냐 그런 방안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제 토론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더 나은 방안 이런 거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된다. 하지 말자. 그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이야기하자면 그 개혁에 반대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뭐 더 장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이 교수님 더 말씀
없으시죠? 예.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5분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한 지금 7시 아니죠 7시랍니다. 4시 40분인데요. 상당 시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하실 말씀 또 질문 토론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그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플로에 계신 뭐 기자님들 또 관계 또 변호사님들 여러분들한테 모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